이렇게 좁쌀 여드름, 면포 많이 생기신 분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오늘 갖고 와봤는데, 제가 쓰는 것은 요거. 나는 이거 2개 쓰는 거 도저히 귀찮아서 못하겠어. 근데 좁쌀 여드름을 제거하고 싶거나 예방하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오늘 촬영을 하셨었던 얼굴인데요? 촬영을 한번 했는데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지금은 저녁 9시 반. 여러분들의 피부 지식에 도움이 되고자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원장님? 오늘 주제는 바로 피부 요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 여기 뭐 났는데 이거 뭐예요? 피부가 좀 오돌도돌하게 좀 안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피부결에 오돌도돌 나거나 아니면 융기되어 있는 병변을 그냥 우리가 일컬어서 피부 요철이라고 하죠. 오늘은 그 피부 요철의 대표적인 종류와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피부 요철이라고 하면 피부에 나는 이런 융기된 변변인데 굉장히 종류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5가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립종, 그리고 좁쌀 여드름, 그리고 편평사마귀, 그리고 한간종, 그리고 마지막에 피지샘 증식증, 이렇게 5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패드를 준비했고 약간 선생님 같죠? 자, 학생들 여기 잘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비립종이에요. 비립종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피부가 얇은 눈가, 볼 쪽으로 많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각질이 좀 과다하게 쌓였을 때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상처 같은 것이 생긴 곳에도 발생을 잘하는 편이에요. 특징적인 병변으로는 좀 하얗거나 아니면 노랗게 동글동글하게 좀 안에 갇혀있는 듯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보통 집에서 손으로 짜거나 아니면 바늘로 터뜨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미용 쪽으로 신경 쓰이시지 않으면 놔둬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눈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꾸 짜고 건들고 긁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흉터가 생기거나 자국이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오셔서 CO2 레이저로 좀 구멍을 내고 압출기로 제거를 하면 손쉽게 제거가 되는 편입니다. 이게 이렇게 진주알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제거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거 제거하는 거 좀 재밌어합니다. 다음으로는 좁쌀 여드름인데, 이 피지가 모공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좀 안쪽으로 정체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게 좁쌀 여드름이거든요. 아까 비립종이랑 좀 다른 거는 만졌을 때 조금 덜 딱딱한 부분이 있고, 비립종 같은 경우는 하얗게 이렇게 알갱이가 보이는 게 특징인데, 얘는 울퉁불퉁하게 다발성으로 특히나 T존이나 유분기가 많은 곳에 생기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색깔은 뭐 하얗거나 아니면 노란색, 염증화가 됐을 때는 좀 붉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치료는 압출이에요. 집에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압출하실 수 있으면 압출하셔도 좋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압출하고 나면 좀 표면도 좋아지고 그리고 염증화되는 거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편평사마귀, 우리가 보통 편사라고 하는데 병원에 제거하러 많이 오시는 병변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얼굴이나 아니면 목, 손 쪽에 어느 날 하나가 보였는데 점점 늘어나는 경우에 이 편평사마귀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건 인유두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좀 옆으로 번지거나 집에서 수건 같은 거 같이 쓰면은 가족한테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면역력이 약해진 출산 이후에 얼굴에 한 번에 확 번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면역력이 낮아졌을 때 좀 간지럽다 하면은 얘네가 번지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거는 병원에 와서 CO2 레이저 같은 걸로 이 표면을 깎아내면 쉽게 제거되는 편입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한두 개씩 있거든요. 제거할 때 한두 개가 꼭 남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번질 때마다 제거를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한관종인데, 이 한관종이라는 거는 땀샘에서 기원한 양성 종양이거든요. 특히나 눈 밑에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 살색이나 좀 노란빛으로 알갱이처럼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온 것이 좀 특징이에요. 제거하는 방법은 땀샘에서 기원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겉에 층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깊이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겉에 융기된 부분은 CO2 레이저 같은 걸로 제거하고 나서 그 안쪽에 깊은 층은 고주파, 니들 치료 같은 걸로 땀샘을 좀 파괴해주는 게 치료 효과에 좋고 재발을 좀 잘하는 병변이기도 해요. 지금 알려준 거 4개 중에 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비율? 치료했을 때 편평사마귀 번지니까 이걸 제거해야겠다, 아니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뭐지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편평사마귀 같은 거는 계속 번지기 때문에 초기에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지샘 증식증인데 말 그대로 이 모공 안에 있는 피지를 만들어내는 피지샘이 과증식을 한 거예요. 특히나 지성 피부분들, 유분기가 많고 모공이 넓으신 분들이 이마나 관자, 볼 쪽으로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얘는 육안으로 구별이 어느 정도 돼요. 융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운데가 화산처럼 쏙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볼록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가운데가 쏙 들어갔다. 그러면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보셔도 돼요. 저도 지성이라서 여기 관자 있는데 피지샘 증식증이 있거든요. 조만간 이제 치료할 예정입니다. 치료 방법은 이것 또한 안쪽으로 피지샘이 증식한 거기 때문에 겉에서 융기된 부분만 깎아내는 걸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워요. 고주파 바늘 치료로 안쪽에 피지샘까지 파괴를 해줘야 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다 얼굴에 나면 막 손으로 뜯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병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 뜯어버리는 거는 오히려 더 흉터나 아니면 자국이 남거나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원 와서 진단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받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피부에 뭐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긁잖아요, 원장님. 저도 그래요. 지금 코에 피지 났잖아요. 맨날 제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저도 이게 괜히 잘 있는지 궁금한가 봐요. 안부 인사를 이제. 잘 있었니? 말면서. 원장님, 그러면은 집에서 피부 요철 없애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앞서서는 우리가 주로 생기는 피부 요철 5가지를 종류별로 설명을 드렸고 집에서 요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근데 5가지를 다 집에서 없앨 수는 없고 면포라고 하는 좁쌀 여드름과 비립종을 예방하고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이 2가지의 공통점은 각질이 많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량을 좀 줄여주는 관리를 해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질 제거하는 거 일단은 물리적 각질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화학적 각질 제거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 각질 제거는 뭐 패드나 아니면은 필링제 같이 얼굴을 문질러서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화학적인 각질 제거 방법은 뭐 아나 바와 같이 약물을 발라서 이 각질을 녹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각질 제거를 1, 2주 간격으로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세안만 잘 하셔도 이 귀찮은 각질 제거 안 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안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안법이에요. 보통 화장하시거나 아니면 선크림 많이 바르시는 분들은 이중 세안을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좁쌀 여드름, 면포 많이 생기신 분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오일 세안. 1차 세안제로 클렌징 오일을 쓰고 2차 세안제로 클렌징 폼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지 분비량이 많고 각질이 많으신 분들이 클렌징 오일을 썼을 때 이 모공을 막아서 면포 생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을 하시고 2번째로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오늘 갖고 와봤는데 제가 쓰는 제품은 메이크프레임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좀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클렌징 밀크 제품이고 약산성이에요. pH가 5.5라서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세정력도 오일보다는 좀 약하지만 워터보다는 세정력이 높기 때문에 1차 세안제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안제로 쓰는 거는 약산성 클렌저. 제가 쓰는 것은 요거 비플레인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이거든요. 좋아 보이는 거 다 쓰으셨네요, 원장님. 얘도 좀 순위권이 높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세정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근데 약산성 세안제들은 알칼리 세안제랑 다르게 뽀독뽀독한 느낌까지는 없거든요.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거를 없애려고 막 과도하게 세안하시는 거는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될 수 있어서 따뜻한 미온수로는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만 씻어내면 충분합니다. 꼭 이중 세안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막 어떤 영상 보면은 이중 세안을 해라 아니면은 뭐 단일 세안을 해라 하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제 의견으로는 나한테 맞는 세안법을 찾아서 그것대로 세안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중 세안이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알칼리 세안제. 이 약산성 세안제에 비해서 알칼리 세안제는 세정력이 좀 높아요. 그래서 쓰고 나면 좀 얼굴이 뽀드득할 정도로 이 피부 노폐물이나 피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2개 쓰는 거 도저히 귀찮아서 못하겠어. 근데 좁쌀 여드름을 제거하고 싶거나 예방하고 싶을 때는 저녁에는 알칼리 세안제를 쓰고 아침에는 너무 강하지 않은 약산성 세안제를 써주는 거예요.
알칼리 세안제 제가 쓰는 제품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거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거 센카 제품. 네. 얘는 예전에는 일본 갔다가 꼭 거기서 사오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쓰시죠. 이것도 쓰면 된다 안 된다 뭐 얘기가 있긴 한데 피부가 민감성이거나 지금 막 트러블이 많이 나는 상태가 아니라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을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이렇게 쓰고 아침에 약산성 세안제 쓰시거나 이렇게 한 일주일만 세안만 신경 쓰셔도 그 오돌도돌한 좁쌀 여드름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성분들 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하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하잖아요. 세안을 막 2번씩 하기는 번거롭고 귀찮음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때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까요? 도저히 내 몸을 오늘 다 에너지를 쏟았어, 나에게 남은 에너지는 단 한 번의 세안이야 라고 하면 알칼리제, 아니면 그냥 클렌징 밀크로만 세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두터운 화장은 지워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근데 약산성만 쓰시면 좀 부족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지성 피부 피지 분비량 줄이는 방법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습에 신경 써서 피지 분비량을 좀 줄여주는 게 꿀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의 화장품 사용하기. 피부 턴오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각질이 쌓여 있는 거를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한 수면.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해줘야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게 돼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게 되면은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꼭 하루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켜서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자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집에서 이제 관리를 해도 없앨 수 있는 게 있고 못 없애는 게 있잖아요. 피부과에 와서 좀 없애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각질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시술은 아쿠아필. 굉장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아하랑 바하 성분으로 피부의 노폐물이나 피지를 제거할 수 있고 아쿠아잖아요. 마지막에 수분까지 피부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 많고 좁쌀 많으신 지성 피부 분들이나 각질이 많이 쌓여서 피부가 어두우신 분들, 각질 일어나는 분들이 받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 주기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너무 잦게 받으면 이것도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관리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좁쌀 여드름이나 면포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압출을 받거나 CO2 레이저 받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너무 과도하게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은 먹는 약으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약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 후에 필요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티노이드 계열 화장품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 제가 많이 처방하는 것들은 4세대 레티노이드, 아크리프, 트리파루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턴오버도 빠르게 하고 피지 분비량도 좀 줄여줄 수 있어서 면포가 생긴 분들 아니면 여드름 환자분한테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집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병원 가서 내 상황에 맞게 치료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피부를 안 좋게 보이게 하는 큰 요인이죠. 오돌도돌하게 생기는 이 피부 요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제거해야 되는 병변도 있지만 편평사마귀처럼 좀 번지기 때문에 미리 초기에 제거해야 되는 이런 병변들도 있어요. 집에서 그냥 오돌도돌 올라와 있다고 손으로 뜯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면포나 비립종 같은 건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및 치료해 보시고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오셔서 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얼굴에 요철 많은 친구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밤늦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